오니를 멸하는 도깨비 사냥꾼들, 일명 귀살대라 불리는 자경단이죠. 아무나 귀살대에 입단할 순 없고 수많은 훈련과 시험을 거친 다음 최종 시험에서 통과해야만 하는데, 지금으로 치자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수능 같은 느낌이랄까? 최종 선별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시험은 생포해온 도깨비들을 가둬둔 귀살대 관할구역인 등꽃이 1년 내내 피어있는 후지카산의 산에서 치러집니다. 합격 조건만 보면 간단했는데 바로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무방하며 후지카산의 산에서 오니들로부터 7일간 살아 출구로 나오면 합격이었죠. 합격하기 위해선 산의 오니들을 전부 퇴치하는 방법도 있었고, 단 한 마리도 퇴치하지 못했더라도 제 발로만 살아 나올 수만 있다면 귀살대에 입단할 수 있습니다. 선별시험이 치러지는 후지카산의 산엔 후보자들을 잡아먹으며 무려 50년 동안이나 살아남았던 오니가 있었으니 선별시험에서 무조건적으로 피해야 하는 오니, 손도깨비였죠. 단 100년 동안이나 퇴치당하지 않고 살아남았으며 손도깨비는 그를 가둬둔 존재, 과거의 수주였던 우로 코다키 사콘지에 대한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도깨비는 등꽃에 둘러싸인 해당 지역을 벗어날 수 없었고, 사콘지의 제자를 상징하는 물건 엑소의 가면을 착용한 예비 귀살대원들을 눈에 띄는 대로 학살하며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귀살대를 은퇴한 사콘지는 검술에 재능이 있는 이들을 가르치는 육성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그가 육성자로서 번 돈은 각지에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이들을 거둬들이며 돌봐주는 데 사용했다고. 사콘지의 아이들 중엔 사비토라는 인물이 있었으니 선홍빛의 머리카락, 마치 여우 같은 눈매와 보라색 눈동자, 오른쪽 볼과 입가를 가로지르는 큰 흉터, 뛰어난 재능과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진 사비토를 본 사콘지는 그에게 검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단기간에 짙은 푸른색의 일륜도로 물의 호흡을 구사하는 검객이 된 사비토. 수많은 사콘지의 제자들 중 물의 호흡을 익힌 동기들 사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뛰어난 검술을 가졌었다고. 시작의 세대 이후 13살이 라는 어린 나이에 단연코 최고의 재능을 가졌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 바로 사비토였죠. 사비토가 익혔던 물의 호흡은 어떤 공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함을 특징으로 하며 예측할 수 없는 오니들의 공격 또한 효과적으로 막는 방어술과 그 후의 반격에 초점을 둔 호흡법인데요. 실제로 귀살대원들 중 물의 호흡을 사용한 검사들의 생존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사비토는 뛰어난 검술 실력을 가진 인물이었기에 그가 구사하는 호흡은 높은 방어력과 더불어 높은 공격력을 가진 특별했던 물의 호흡이었었다고 묘사됩니다. 사비토는 황금세대 수주 기우와 같은 사콘지의 제자였으며 도깨비에게 가족을 잃어 고아가 됐다는 공통점 때문에 동기들 중에서도 유달리 친밀했죠. 이때만 해도 기우는 지금과 달리 여리고 자기 감정을 확실하게 표현할 줄 아는 인물이었으며 사비토에게 의지하며 용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니에게 친누나를 잃은 기우가 사비토에게 자신이 대신 죽었어야 한다는 식으로 나약해져 무너지려는 찰나, 사비토는 그런 말을 한다면 친구를 그만두겠다고 기우를 질책합니다. 귀멸의 칼날이란 작품을 전반적으로 관통하는 주제, 합동훈련편에서도 나왔듯 사람은 원하는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되더라도 지금껏 행한 행동에는 의미가 있으며 살아남은 사람이 망자의 의지를 이어받는다는 것,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비토 또한 기우에게 너의 누이에게 이어받은 목숨과 미래를 후회로 헛되이 여기지 말라. 누이의 의지는 네가 있는 거야 라는 충고를 남기며 소중한 이를 잃은 이에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해주죠. 동기였던 기우가 본인 대신 사비토가 수주가 되었어야 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봐선 훨씬 더 수주에 가까웠던 인물은 사비토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진 말이죠. 사비토가 13살이 되던 해 귀살대원을 목표로 선별시험에 참가하게 됐고 후지카산의 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콘지는 자신이 가르친 예비 귀살대원들이 무사히 선별시험을 치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재앙을 막아주는 의미가 담긴 엑소의 가면을 선물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등꽃에 둘러싸인 산에서 손도깨비는 엑소의 가면을 지닌 사콘지의 제자들을 목표로 무차별적으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하고 있었던 셈. 사비토가 참가한 선별시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도깨비는 선별시험이 시작되자 인간의 냄새가 들끓기 시작했다며 눈에 불을 켜고 사람들을 찾아 헤매고 있었죠. 사비토는 선별시험이 시작함과 동시에 후지카산의 산에 존재하는 오니들을 찾아내 베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우를 잡아먹으려던 오니를 베며 도와줬고 거의 산의 모든 오니들을 베어냈다고 생각하던 그때 한 후보생이 달려와 사비토의 동기들과 후보생들 앞에 괴상망측한 손으로 둘러싸인 이형의 오니가 나타났다며 그를 마주치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얼른 도망쳐야만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산의 오니들을 베며 이미 체력이 다했던 사비토. 이때 기우는 사비토에게 제발 가지 말라며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막지 않는다면 필시 다른 후보생들은 손도깨비에게 목숨을 잃을 것으로 사비토는 자신을 만류하는 기우를 뒤로하고
구원을 바라는 다른 후보생들의 비명을 향해 망설임 없이 향하는데요. 이미 수많은 오니들과의 전투에서 지칠 대로 지친 사비토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마지막 남은 손도깨비를 멸하기 위해 뛰어든 것. 하지만 손도깨비와 마주친 사비토는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후에 기후에 의해 귀살대 선별시험 과정이 더 자세하게 드러나는데 산의 거의 모든 오니들을 단신으로 도륙해내는 활약을 벌였고 손도깨비 또한 그의 목을 베려던 찰나 선별시험장에 있던 무수히 많은 도깨비들을 베어내며 내구력이 다한 검이 부러진 단 한순간의 불운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다만 사비토에게 입은 상처로 인해 손도깨비 또한 숨어들었고 다른 후보생들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별시험이 치러지는 동안 희생자 단 한 명을 제외한 전원 합격이라는 유례없는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2명 혹은 3명의 합격자만이 나오는 선별시험에서 이는 실로 기적적인 기록이었죠. 아이러니한 것은 도깨비를 멸하는 재능을 갖춘 자를 선별하기 위한 시험에서 가장 재능이 있었고 올바른 마음을 가졌던 사비토만이 죽어서 탈락했고 나머지 후보생들은 합격했다는 점. 기우는 이때 구원을 외치는 후보생들에게 달려간 가장 친한 친구였던 사비토를 말리지 못했고 단 하나의 오니도 멸하지 못한 채 시험에 합격한 자신에게 혐오감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최고의 재능을 가졌던 사비토는 오니들에게서 인명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인물이었지만 검이 부러지는 불의의 사고로 단명했고 그런 그의 의지를 받든 이는 같은 사콘지의 제자였던 기요. 선별시험 이후 사비토의 초록색과 노란색이 어우러진 육관무늬의 기모노를 계승하며 평범한 후보생에 불과했던 기우는 사비토의 의지를 이어나가기 위해 피를 토하는 노력으로 끝도 없이 검수를 연마하며 사비토를 대신해 인명을 구하는 귀살대의 기둥, 수주의 자리에까지 올라선 인물로 자라나게 됐죠. 사비토의 의지는 확실하게 기우가 이어받으며 거대한 물의 흐름은 멈추지 않고 이어지게 됩니다. 이상 사비토에 대한 이야기 마칩니다.